안녕하세요. 이소영입니다. 2019-20 KB국민은행 바둑리그 6라운드 마지막 경기입니다. 이희성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6라운드 4경기는 셀트리온과 한국물가정보 상위권에 있는 두 팀의 만남입니다. 오늘로 드디어 이 결과에 따라서 4승팀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러네요. 지금 사실 3승팀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오늘 두 팀 중에 한 팀이 4승 본지에 가장 먼저 올라가게 됩니다. 네, 정말 팽팽하고 치열한 올 시즌입니다. 현재 순위와 함께 오늘의 경기 소개해드립니다. 2019-20 KB국민은행 바둑리그. 자, 3승팀이 무려 6팀이나 되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셀트리온이요 3승 2패, 화성식 코리어, 홈앤쇼핑과 지금 동률인데요. 지금 화성식 코리어한테는 다 똑같은데 승자승에서 앞서서 3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네, 자, 한국물가정보 3승 1패로 1위 자리를 계속해서 지키고 있고요. 자, 양팀 라인업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1국 2시간 장고대국에서는 최정 강동윤 선수가 싸움을 하고 있거든요. 네, 강동윤 선수로서는 이제 서력전의 무대가 조금 빨리 왔는데요. 네. 그 선수는 2달 전에 참저축은행배 프로아마 오픈전에서 8강에서 만나서 사실 그 바둑은 100번으로 강동윤 선수가 굉장히 유리하게 흘러가다가 마지막에 끝내기 위해서 역전을 당했습니다. 네. 자, 최근 연승을 거두고 있는 두 선수이기도 하고요. 자, 2국에서는 한상훈 선수, 박하민 선수의 대결인데 글쎄요, 제 생각에는 두 선수의 기풍이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비슷한 면도 있습니다. 일단 차분하게 두는 스타일에서는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되고요. 박하민 선수가 보다 좀 더 실리적인 것 같아요. 예. 박하민 선수는 그리고 2연승을 하다가 2연패를 당한 상태고 한상훈 선수는 올해 2승 3패인데 그 2승 중에 그 1시간짜리 장고대국이 2판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1시간짜리에서는 한상훈 선수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다음 3국 속기대국입니다. 셀트리온 이진영, 조한승, 그리고 한국물가정보의 주장 신민준 선수의 만남이에요. 네, 생각보다 저기 만난 횟수가 한 번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요. 네, 그것도 이제 3년 전이었고 3년 전에 이제 바두왕전에서 만났었는데 그때 조한승 구단이 승리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지금 랭킹 자체가 신민준 구단이 22위였어요. 근데 현재는 4위고요. 네. 그때 조한승 구단은 13위였는데 지금은 18위고 굉장히 조한승 구단은 약간 떨어지고 신민준 구단은 많이 올라간 상태인데요. 오늘 대결 기대가 됩니다. 자, 이어지는 4국입니다. 셀트리온의 주장 신진서 선수, 그리고 최근 랭킹이 12계단이나 올랐죠. 그 베이컨인의 선수 중에서 가장 독보적으로 많이 오는 선수가 안정기 선수고요. 안정기 선수가 지금 3연승으로 기세를 올리고 있는데 그 기세를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무적의 선수인 신진서 구단을 만났단 말이에요. 과연 오늘 어떻게 신진서 구단하고 맞서는 전략을 들고 나왔을지 기대가 됩니다. 네. 자, 마지막 대국입니다. 올 시즌 2승씩을 거두고 있는 이원도 허영호 선수의 대국인데요. 네, 이 두 선수는 올해 이제 7월에 삼성화재배 예선에서 한번 만난 기억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상대 전적에 3대 0으로 허영호 선수가 좀 앞서 있는 형국입니다. 네, 전체 대진 상대 전적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부분 한 판씩밖에 대국이 없는데 역시 마지막 대국이 대국 판수가 가장 많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근데 저 대국도 올해 한 판 두고 조금 오래된 대국이고요. 전체적인 그 상대 전적으로 봤을 때 많이 싸우진 않았으나 셀트리온이 우세로 보이고요. 근데 오더는 약간이라도 한국물가정보가 재밌게 나오지 않았나 그런가요? 싶습니다. 네, 상위권에 있는 두 팀이다 보니까 최근 좋은 컨디션 그리고 결과물을 갖고 있는 선수들이 많은데 셀트리온에는 신진서, 최정 그리고 또 한국물가정보에서는 신민준, 강동윤 선수가 성적이 좋아요. 네, 그렇습니다. 신민준, 강동윤 선수는 올해 3승 1패씩 좋고요. 신진서 선수는 최근에 LG배 결승 그리고 최정 선수는 국민삼배 우승을 통해서 성적이 굉장히 좋은데 신진서, 신민준, 강동윤은 출발이 좋으나 최정 선수는 올해 리그에서 출발이 좋지 못합니다. 네, 자, 오늘로써 1위 자리를 꿰차게 됩니다. 과연 한국물가정보일지 셀트리온일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2019-20 KB국민은행 바둑리그 6라운드 마지막 경기는 셀트리온과 한국물가정보의 대결입니다. 자, 오늘로써 리그의 3분의 1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네. 아마 두 팀의 전반기 그 매치 중에서 가장 중요한 상황이 오늘 순간이 아닌가 싶어요. 자, 1국 장고대국 최정 선수, 강동윤 선수의 대국입니다. 시간 차이는 조금 나네요. 네, 최정 선수가 조금 더 사용을 한 모습이고요. 강동윤 선수가 초반 부분에서 때이르게 굉장히 큰 패를 걸어갔거든요. 네. 약간 좀 좋지 않은 결과였으나
지금은 사실 바둑이 5대5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지 궁금하고요. 자, 이국 1시간 대국입니다. 박하민 선수, 한상훈 선수. 이 바둑은 박하민 선수가 시간을 좀 더 사용했네요. 네. 초반이 지난 현재 이제 중반전으로 들어가려는 찰나인데요. 약간 박하민 선수가 재밌게 출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대되는 매치. 자, 셀트리온의 이지명, 조한승 선수와 한국물가정보의 주장 신민준 선수의 만남입니다. 네.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두 선수의 위치가 굉장히 좀 많이 변한 상태인데요. 조한승 선수 올 시즌 3승 2패를 기록 중이고요. 앞서 3년 전이 14위라고 했는데 18위라고 하면은 저는 네. 굉장히 꾸준하게 좀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랭킹이 그렇게 많이 떨어진 것은 아니죠. 네. 신민준 구단의 랭킹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겁니다. 그렇습니다. 3년 전 랭킹이 몇이었다고요? 22. 그런데 4위까지 올랐고요. 네. 올 시즌 1패 후 3연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그 신민준 선수가 개막전에서는 송지훈 선수한테 일격을 당했는데요. 그 이후에 3연승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최근 또 다녀왔던 갑조리그에서 2승까지 추가하면서 5연승을 달려나가고 있고요. 네, 신민준 선수가 이제 2018년도부터 한국물가정보의 주장 이제 2년 연속 하고 있는데요. 확실히 올해는 조금 더 안정감 있는 모습으로 출발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네, 초반은 대각선 포석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이곳 허점을 선택을 했죠. 네. 뭐랄까요. 흑이 대각선 포석으로 선택을 했지만 유도 한쪽은 백쪽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요즘에는 대각선이 잘 나오진 않아요. 이렇게 소목을 이렇게 둬도 화점이나 소목을 두고 백이 뭐 향소목이나 화점을 둘 때 그냥 평범하게 날일자로 걸쳐가는 바둑이 많이 나오는데요. 오늘은 신민준 구단이 어느 정도 좀 준비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준비하는 시간이 사실 당일에도 조금은 있습니다. 왜냐면 이 4시부터 대국이 들어가기 때문에 4시 대국자에 이제 흑백이 정해집니다.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는 신민준 군단이 한 4시쯤에는 이제 본인이 흑번이라는 것을 이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오늘 포석에 대한 준비를 좀 했을 겁니다. 정말 얘기해 주신 대로 지난 시즌과 좀 달라진 점이 있다면 2시간 대국 그리고 1시간 대국이 조금 일찍 들어가면서 네. 3, 4, 5국 선수들의 흑백에 있어서 준비할 시간이 좀 늘어났다는 네, 거예요. 맞아요. 그 편이 이제 뭐 흑번을 쥐는 입장에 있어서는 약간 편한 느낌이 들고요. 네. 오늘도 이제 신민준 구단은 온라인 대국도 하고 굉장히 좀 대국이 열심히 준비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두 칸으로 침착하게 뒀네요. 요즘에는 두 칸이 좀 유행이에요. 여기가 백이 있고 예를 들어 흑이 걸쳐져서 이런 상황이 있더라도 이 두 칸을 굉장히 많이 두죠. 그리고 지금 흑이 있는데도 역시 두 칸을 선택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뭐 세 칸도 있겠고. 사실 뭐 지금 상황에서는 흑이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높게 둘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단단한 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대각선 포석에 날일자로 걸치고 이 두 칸은 참 오랜만이네요. 굉장히 고풍스러운 느낌이 들죠. 그래서일까요? AI는 뭐 몇 수 네. 안 됐는데도 100쪽으로 좀 더 기울어 있네요. 참 이런 게 좀 신기하네요. 신민준 구단이 분명 모르지 않을 텐데 네. 글쎄요. 대각선에 이 포석을 들고 나왔다는 것은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분명 준비했을 겁니다. 요즘에는 그 초반에 있어서 연구한다라는 표현보다는 네. 외운다라는 표현이 더 많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뭐 웬만한 거는 뭐 신민준 구단도 다 외웠을 겁니다. 이제 지금의 단계에서는 이제 그 외운 거와 본인의 독창성을 좀 추가해서 이제 대국에 들고 나오는데요. 이제 조금 이제 AI로서 이 퍼센테이지가 낮더라도 본인의 입맛에 맞는 포석을 두는 것 같아요. 네. 요즘 정상급 기사들을 보면. 근데 사실 그 차이가 크진 않거든요. 근데 오늘은 약간은 그래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최근 바둑 보면은 그 AI 승률 그래프는 9대 1인데도 역전이 나올 때도 많고요. 네, 그렇죠. 그 사실 9대 1이라고 했을 때 정말 이 상황에서 네. 네,
진짜 9대 1이다라고 이제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바둑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사실 체감이 잘 안 되는 상황에서 9대 1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근데 그 상황을 이제 쉽게 마무리하기는 정말 어려운 거죠. AI가 그 순간에 9대 1로 나오는 것은 그 순간에 그 AI가 계속 최선의 수를 두는 끝까지 뒀을 때 가정하에 네. 9대 1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 안 만들어지죠. 바둑이라는 게임이 특히 더 끝나야 끝나는 게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약간의 AI와 기사들 간의 실력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실력 차이가 조금이라도 덜 난다면 그 AI 그 그래프를 조금 더 믿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해요. 예, 지금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그대로 가는 가능성이 거의 없거든요. 예. 뭐 아무래도 시간적인 면도 있고요. 네. 역시 한 칸 협공은 정말 예전에 이 포석에서 많이 나오던 겁니다. 이 모양이 입구자가 이렇게 돼 있고 정말 많이 뒀어요. 그러면 백은 여기서 이제 3, 3을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런 자리를 두는 것이 좋은 자리라고 했습니다. 네. 물론 지금도 이렇게 두는 것 자체가 뭐 그렇게까지 퍼센테이지가 크진 않을 겁니다. 근데 예전에는 거의 이렇게 뒀습니다. 이희성 위원도 즐겨 두셨었나요? 저는 이렇게 소목을 자주 안 둬서요. 아, 그러세요? 자주 두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두는 것이 굉장히 일반적이었고요. 네. 이런 포석은 유창학 구단이 굉장히 많이 뒀습니다. 아. 네, 이런 형태에서 걸치고 한 칸 협공하면 이렇게 두고 뭐 붙이면 다른 이제 여기도 이제 뭐 화점일 경우도 있지만 소목일 경우면 네. 뭐 이렇게 눈목자로 걸쳐가고 뭐 이런 아주 초반을 평온하게 흘려보내는 그런 바둑이 많았죠. 독한 높게요. 이수도 와. 있었었나요? 아니요, 이수는 예전에는 이렇게 둘 수가 없었어요. 이거 사실 생각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일단은 집으로 손해예요. 이렇게 둬도 여기 약점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 위치가 이렇게 높다는 것은 여기 그리고 이렇게 뒷문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생각하기 조금 어려운데 이제 이유는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두고 뭐 흙이 붙여서 진행을 하고 손을 돌려서 두었을 때 흙이 이런 데를 눌러가면요. 여기를 받고 늘 때 뭐 밀던지 날일자로 해야 되는데 날일자는 이 모양 자체가 약간 당한 느낌이 들어요. 네. 그래서 밀어 올린다면 역시 치받고 둘 때 막는 자세가 굉장히 이 아래쪽으로 두텁게 형성이 됩니다. 이런 것이 좀 싫은 거죠. 네. 예전에는 이런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이렇게 두긴 했는데요. 오늘 조한승 구단이 좀 새로운 시도를 하네요. 네. 살짝 리폼했어요. 네, 재밌네요. 자, 4선으로 돌이 향했고요. 역시 이제 다음에 이거 두지 않으면 뭐 한 칸을 두고서 압박을 하는 자세가 굉장히 좋고요. 흙도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냥 가진 않네요. 이수에 대해서 이제 바로 응징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 중복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는 것 같아요. 조한승 구단한테. 여기 모양 자체가 굉장히 견고하거든요. 네. 그것을 조금 더 중복으로 만들겠다는 뜻이고요. 젖혀서 받으면 아까 3선에 갔던 자리와 그렇죠. 동일해지지 않나요? 이렇게 되면 젖혀갈 겁니다. 그래서 이 결과 자체는 흙이 약간이라도 활용이 된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백이 이렇게 두고 붙여갔는데 이쪽으로 젖힌 거거든요. 네. 이거는 흙의 장단을 맞춰준 느낌이 들어요. 흙의 이 자리가 굉장히 급소입니다. 그래서 아래로 젖히는 것보다는 뭔가 위로 젖히거나 해야 될 것 같아요. 느낌은. 그래서 뭐 이렇게만 된다면 이거는 흙이 약간 득이 없어 보이고요. 그래도 아래로 젖히네요. 네. 그냥 젖히면 어떻게 두겠다는 얘기죠? 당해준다는 건가요? 여기서 글쎄요. 여기서 어떻게 두려는 거죠? 위로 젖히면 흙도 아래로 젖히는 것이 백은 싫었던 것 같아요. 역시 뭔가 그 흙의 돌들 자체가 좀 초반에 활발하게 가는 느낌이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젖혀서 그 다음이 저는 어디를 둬야 되는 건지
진짜 어렵습니다. 있는 것은 약간 당했거든요. 설마 이런 건 이상하죠. 어떤 곳을 둬도 이 안쪽으로 돌이 흘러가는 순간에 당했어요. 뭐 단수 치고 있는 것은 사실 득인지가 의문이고요. 뭐 그냥 있는 거에 비해서 뭐 온건하게 둔다면 있는 건데 이거는 여기 모양 자체가 중복입니다. 근데 그런 거 아니라면 끊는 건데요. 네. 이거는 늘어서 두었을 때 전투 자체가 배기 좀 어려워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여기를 젖히는 건데 이으면 늘어서요. 과연 이런 진행을 조한승 구단이 선택을 할까요? 이렇게만 된다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또 반발이 들어가겠죠. 젖히면 그냥 한 점을 끊어 잡고 그냥 이렇게 진행이 되나요? 굉장히 신기한 형태인데요. 여기를 지금 따내는 것은 오히려 약간 발이 느려 보이기도 하고요. 이러고 손을 빼고 3-3을 들어가는 것? 이렇게 둡니까? 저는 백이 그래도 차라리 지금은 있겠네요. 만약에 이렇게만 된다면 이 진행이 나을 것 같기도 해요. 백 쪽에서. 그냥 있는 것보다요. 네, 그냥 있는 것은 위로 끝내요. 이렇게요. 이거는 오히려 이제 보다 더 이제 실리적인 수법이 나왔어요. 아래쪽에서 조금의 그 손실을 보지 않고 물론 위쪽은 축으로 잡히지만 이거는 축 활용을 한 다음에 조금 더 발빠르게 두겠다는 뜻이네요. 이 편이 낫다고 봤네요. 흑의 입장에서는 물론 축으로 잡을 수 있고요. 네. 축으로 잡지 않는다면 뭐 이렇게 두는 건데 굳이 지금 이렇게 둘 이유가 글쎄요. 막상 이제 한 점을 이렇게 잡는 것은 별거 없으니까요. 백이 오히려 이제 잡고 이상해지는 결과죠. 흑의 세력이 워낙 견고해집니다. 그래서 백도 이제 당장 나올 수는 없는데요. 이렇게 잡을 때의 장점은 이제 축머리를 허용하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것도 생각은 해봐야겠네요. 흑이 두기는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두지 않는다면 밀어 올리는 게 워낙 아파서 일단은 악수가 많이 들어갔거든요. 네. 조한승 구단의 단수 치고 있는 것도 괜찮아 보이네요.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 끊어두고 있는 수 자체에 많이 놀랐어요. 여기를 밀어 올리는 것을 왜냐면 네. 끊는 자체는 뭔가 전투로만 술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이렇게 유연하게 좀 생각을 전환한다는 거에서 네네. 놀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젖혔을 때 있는 것은 당했거든요. 흑이 손을 뺍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 좋고 다른 방법은 또 여의치 않아요. 2단 젖히는 것은 있었지만 네. 그건 조한승 구단이 좋지 않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수가 역시 이제 단수 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손을 돌릴 수 있으니까요. 네. 초반에 이제 선우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뭔가 흑이 활용을 하는 수단 자체가 백 입장에서는 당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네, 뭔가를 더 하기 위해서 찾아보고 할 것 같은데 그렇죠. 이렇게 좀 간단하게 간명하게 생각할 수도 있네요. 네, 일단 뭐 조한승 구단이 워낙 감각적으로 유명하고 네. 이런 부분에서의 처리가 굉장히 좀 알기 쉽게 이론적으로 잘 정립이 돼 있어서 이런 것도 뭐 그렇게 크게 시간 들이지 않고 처리를 합니다. 근데 역시 놓이고 보니까 굉장히 일리가 있어 보이죠. 신민준 구단이 이 변화를 그리고서 붙이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쉽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 한 점을 제압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일단 하고 있고요. 네. 단수 아니면 장문인 건가요? 근데 이제 손을 빼는 것도 생각은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손을 빼고 과연 이 자리보다 좋은 자리가 있느냐가 문제예요. 네. 과연요. 더 좋은 자리가 있다면 손을 뺄 수 있겠지만 지금은 사실 많이 진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늘어요. 싸우자는 뭐 건가요? 진짜 싸우자는 거네요.
움직이라는 거군요. 와, 거기를 넣습니까? 조한승 구단은 참 초반에 싸우기 싫은데 네. 후배가 이렇게 싸움을 걸어오니 정말 안 싸울 수가 없네요. 한 칸을 띄고 네. 밀어 올리고 싶어요. 사실 그냥 뭐 밀어 올려도 될 것 같아요. 뭐 다음에 이렇게 잡히니까요. 뭐 이것도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늘면 밀려가지고 이거 석전머리랑 여기를 맛보기로 해서 이상할 것 같은데요. 시민중 구단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그냥 밀면 아마 이거 젖히는 것도 되나요? 젖히는 게 됩니까? 일단 생각이 궁금한데요. 저는 이제 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늘면 밀려서 이상해요. 이거는 여기를 맞을 수는 없고 다음에 보이기 때문에 이상합니다. 네. 그래서 조한승 구단은 그냥 밀어갈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 조금 더 여기를 강력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냥 한 칸을 띄워두고서 전투를 할 수가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근데 전투를 안 하기에는 네. 글쎄요. 여기를 그냥 단순히 들어가는 것은 이건 이상해요. 왜냐하면 아래쪽에 흙이 늘어놓은 자리가 실리적으로 워낙 득을 많이 받습니다. 이거는 흙이 좋아요. 밀어가는 수도 두텁고요. 이건 안 돼요. 30초 하나 전투해야 됩니다. 둘 한 칸이냐 그냥 밀어가느냐 두 가지 다 모두 다섯. 가능합니다. 여섯 일곱 한 칸이네요. 네. 네. 확실하게 보다 여기를 이제 이거는 정말 이 두 점 살리기가 어려워요. 이거 제압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러면 흑도 이 두 점을 버리는 상황에서 여기 두 점을 어떻게 공략할 것이냐 이것이 중요해요. 네. 한 칸 나감으로 백도 좀 키워진 거거든요. 네, 그렇죠. 이렇게 단순히 밀고 두고 한 칸 뛰는 것은 무난하긴 하지만 과연 두 점 단수 쳐서 여기를 제압했을 때 이곳 쉽게 공격이 안 되거든요. 사실 이렇게 두는 것은 3-3도 비어 있고 그냥 알기 쉽게 여기를 뚫고 나오는 것 자체가 흑의 입장으로서는 조금 약점이 많아져요. 여기도 있고 비어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한 칸 띄고 붙이는 것은 조금 책략 부족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한 칸 띄고 입구자는 이렇게요. 아니요. 한 칸을 더 하고 이렇게요? 네. 이 다음에 이렇게요? 입구자는요. 이것도 생각할 수 있죠. 네. 이런 식으로요. 이것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합니다. 일단은 이 중앙이 좀 막혔거든요. 여러 가지를 볼 것 같아요. 네. 한 칸, 글쎄요. 한 칸도 사실 고민을 하네요. 이것은 뭐 예를 들어 이런 데를 먼저 붙여보고 뭔가 응수를 뭐 예를 들어 늘게 되면 그때 받는 것이 득인지를 판단하는 것과 아니면 뭐 여기서 이런 곳을 한 번 더 잡아서 아예 왔을 때 전투를 하는 것. 이거 좀 심해 보이긴 하는데요. 지금 신민중 구단이 이런 식으로 두는 걸로 봐서는 사실 이렇게 두는 것도 배제하기는 어려워요. 네. 네. 그래서 여기서는 한 칸으로 받거나 아니면 뭐 붙여서 물어보거나 그 둘 중에 하나를 연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진짜 여기를 넣는 거는 진짜 쉽게 두기 어려운 수법이에요. 자, 웬만큼 힘에서 자신 있지 않고서는 들 수 없는 책상이고요. 분명 고민이 되는 자리입니다. 네. 한 칸으로 바로 안 나오는 걸로 봐서는 정말 다른 방법 찾아보는 것 같아요. 한 칸을 당하는 것은 역시 좀 아픈 자리고요. 가장 유력한 방법은 귀 쪽을 붙이는 수고요. 네, 여기를 그냥 단순히 잡는 것은 일단 이 자리가 워낙 아파서 글쎄요, 뭐 백이 웬만하면 둘 것 같아요. 이 정도라면요. 그리고 조금 이제 실리적으로 둔다면 이런 데 날짜 갈 수도 있고요. 뭐 받으면 그때 날짜 가서 오히려 이제 흙이 이런 데 한 칸 뛰는 것을 당하는 것보다는 실리적으로 조금 득이죠.
그래서 그냥 지금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받는 것보다는 저는 뭐 붙여서 동태를 파악하고 이곳을 올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싶어요. 30초. 이것은 하나, 밀어서 둘, 셋, 조금 어려운 전투입니다. 다섯. 확실히요. 여섯, 일곱, 결정을 여덟. 내렸나요? 아홉, 아, 그냥 잡네요. 뭐 당해도 뭐 큰 차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뭐 이렇게 붙여서요. 아, 이러고 움직이는 방안을 찾아볼 수가 있는 건가요? 일단은 근데 사실 어려워요. 사실 지금은 늘지도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붙였으면 이곳이 없었기 때문에 어딘가를 두긴 뒀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두면 오히려 백도 굉장히 좀 가볍게 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개해서. 네, 다섯. 근데 귀로 들어갈 가능성도 일곱, 지금 있어요. 여덟. 있기는. 아, 근데 조한승보다는 역시 이런 곳은 좀 차지하고 보는 스타일이죠. 네. 흑도 여기서 이제 이곳만 생각한다면 보통은 이런 식으로 많이 두는데 지금은 한 칸 띄는 것은 붙여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곳이 두터워요. 이곳이 두텁기 때문에 백돌이 계속 오면 올수록 백도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백한테 좀 부담을 주는 의미에서 이렇게 둘 필요가 있겠고요. 이렇게 두는 것은 또 차후에 이런 날일자를 허용하고 하면 여기를 넘어가는 것도 워낙 중복이라서 싫고요. 좀 많이 당하죠. 네, 이렇게 뒀는데요. 백이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를 조한승구단 스타일상 뭐 늘거나 뭐 네. 치받거나 이거 두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닌가요? 예. 변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오히려 젖혀서요. 젖혀서 둔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하고서 여기를 이렇게 처리하겠다는 얘기네요. 이것도 이제 두텁게 두는 거죠. 이런 날일자 이렇게 두게 되면 이 날일자 건너 붙이는 자리가 조금 신경이 쓰여요. 그래서 이것을 없앤 겁니다. 굉장히 견실하게 처리를 한 거죠. 근데 이런 선택에 있어서도 굉장히 빠르죠. 사실 이런 거는 하나, 보통의 형태에서는 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런가요? 상황은 좀 여섯, 특수해요. 여섯, 크게 이 돌들 자체가 워낙에 두텁고 이 두터운 돌을 약간 중복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두어도 충분해 보입니다. 지금은 단수치고 치고 할 겁니다. 보통은 네. 왜 이런 교환을 아낄까요? 일단은 이 젖히는 것도 악수고 이 단수도 악수죠. 예, 보통의 형태에서는. 근데 지금은 이 자리가 와 있으니까요. 예, 아, 이 치받는 자세가 훌륭하죠. 근데 뭐 상황에 따라서는 이 백이 없더라도 뭐 이 모양만 보면 단수치고 이을 때 젖히고 흙이 둘 때 젖혀서 두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 모양 자체가 들여다보고 이 양쪽을 끊었을 때 이 모양이 무너지는 단점이 좀 있거든요. 둘, 예, 셋, 이런 식으로요. 넷, 다섯. 그래서 여섯, 보통 모양이 좋지 않아서 잘 여덟, 나오지 않는 건데 아홉. 지금은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예, 이 자체로 모양이 괜찮아요. 흙도 귀를 더 손질해야 될까요? 이것은 이제 두지 않아도 살아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한 점이 선수로 끊어 잡히는 것이 있어서요. 공략을 한다면 이어야 되는데 이건 뭐 한 칸 정도 띄어서 전혀 잡힐 돌이 아니죠. 근데 이 한 점 잡는 것이 두텁기는 해요. 둘, 이 백이 이제 호구 쳐서 넷, 활용할 수도 있고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래서 한 점을 잡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네. 발빠르게 가네요. 발빠른 선택을 했습니다. 어느 곳으로 막을지 좀 고민이 되네요. 네. 예전 지금- 같으면은 그럼요. 예. 우상의 백돌이 있으니까. 큰 모양의 있는 쪽으로 막았죠. 요즘에는 이제 큰 모양이 있는 쪽으로 하나, 반대편으로 막아서 오히려 여기를 좀 두텁게 만드는 다섯, 모양을 하면 여섯. 글로 막는데요. 음. 지금은 약간 축간계도 있고 해서 아. 그냥 이곳으로 막아서 원래 이론대로 처리를 했습니다. 네.
3-3에 들어갈 때는 축 관계도 중요하죠. 네. 차분히 진행되는 초반입니다. 자, 현재 1위 물가정보, 3위 셀트리온의 만남입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즌 3승 2패 조한승 선수 그리고 3승 1패 신민준 선수의 만남입니다. 자, 각 팀의 2위와 주장의 대결이기도 하고요. 네. 이곳을 막았고요. 네, 밀자, 늘고 이제 선수를 뽑아서 이곳을 젖혔습니다. 이제 활용을 이곳으로 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흑이 백이 젖힌 방향으로 오겠죠. 그래서 이 선택을 했고요. 흑은 이제 끊어 잡아야 됩니다. 이때 백은 이제 여기를 계속 두는 게 사실 두터운 자리긴 해요. 네, 워낙 두터워요. 그래서 뭐 웬만하면 여기는 뭐 두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리고 귀를 손을 빼도 살아있긴 하지만 이 나를자가 워낙 아파서 흑도 둬야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고 나면 또 흑이 사는 과정에서 이런 데를 붙여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약간 좀 고민이 되겠네요. 주 하나, 그렇다면 그냥 이 장면에서 조한승 구단은 넷, 뭐 이런 데를 여섯, 전개하는 자세가 어딘가요? 와, 이 정도. 근데 역시 두텁죠. 근데 흑도 붙여서 살 수 있어서 백의 모양이 두텁기는 한데 이 자세도 훌륭하거든요. 네, 그래서 조한승 구단이 젖히는 수는 어땠을까요? 약간 좀 빠른 느낌도 있습니다. 여기가요, 나가면 그냥 밀어요. 그리고 이렇게 두면 끊는 것은 귀가 약간 이제 이렇게 돼요. 이건 뭐 여기 한 집밖에 없어서 귀가 잡혀서 안 되죠. 근데 이제 흑이 한 번 더 나가게 되면 이제 더 이상은 늘 수가 없습니다. 끊어서 하나, 잡히죠. 아, 재밌네요. 그러면,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어야 되는데 여기 넘어가 버리면 여섯, 이거는 흑이 완승을 했고 오히려 뒷문만 열려 있어서 백이 나간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네. 자, 손을 돌리고 3-3에 착수를 했는데 살짝 갸웃했던 조한승 선수거든요. 네, 글쎄요, 뭐 이 교환 자체는 백이 큰 손해는 아니겠지만 지금 당장은 뭐 굳이 할 필요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역시 3-3을 들어갔고요. 이제 여기는 거기서 더 이상 두는 순간에는 약간 손해가 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셋, 지금 멈추는 것이 네. 좋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흑은 여기서 어떻게 막을까요? 예, 역시 좀 넓은 쪽으로 나오네요. 여기서는 일단 이제 흑이 아래쪽에 2선으로 진출을 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두는 것이 많이 나와요. 이 흑의 실리도 좋고, 네, 흑의 실리도 좋고, 백이 여기를 한 점을 따낸 그 모양 자체가요. 여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발전성이 그렇게까지는 대단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30초. 지금 이 진행도 나쁘진 않죠. 셋, 넷, 오히려 또뭐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일곱, 수법입니다. 여덟, 왜냐하면 그렇게 둘 자리가 많지 않으면 네. 네, 이렇게 후수라도 진행을 하는 편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귀 쪽은 보여주신 대로 정리가 되겠고요.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럼 백은 선수를 지고 아까 그 얘기해 주셨던 우변을 넓혀갈까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어디를 여기는 이미 이곳이 와 있어서 글쎄요. 이곳보다는 약간 흑의 모양을 삭감을 하는 쪽이 주 하나, 더 유력해 보이긴 합니다. 네. 넷, 다섯, 상황에 따라 계속 달라지네요. 네. 그리고 지금은 여기가 조금 두기가 어려워졌어요. 오히려 두게 되면 약간 이
여기를 좀 당했을 때 이 아래쪽을 계속 둬야 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이 돌이 없으면 흙이 막상 여기를 좀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백이 예를 들어 뭐 뒤로 받아주게 되면 약간 변 쪽으로는 악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게 되면 오히려 흙이 다음에 여기를 어떻게 둬야 되는 건지 다섯, 조금 어렵습니다. 차분하게 귀부터 변부터 정리가 되는 바둑입니다. 아마 최근 국릉삼병성배 또 정상을 탈환한 최정 선수, 그리고 또 갑조리그에서 좋은 활약을 하고 돌아온 강동윤 선수의 바둑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두 판 동시 중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측 대국이 최정 강동윤 선수의 대국이고 이 바둑은 3시간이 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4시 시작을 했으니까 네, 딱 3시간이 흘렀고요. 이제 초반에 이 바둑은 굉장히 좀 어려웠어요. 네. 여기 보시면 이 초반에 나온 변화입니다. 이곳의 폐해 공방이 굉장히 치열했고 초, 하나, 저는 둘, 강도윤 구단이 이렇게 이제 넷, 좀 빠른 타이밍에 다섯, 일곱, 강력하게 두는 것을 굉장히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일단- 그만큼 오늘 바둑에 대한 글쎄요 뭐랄까 열의가 넘친다고 할까요? 네. 예. 근데 그 AI 그래프로 보면 굉장히 퍼센테이지는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이 작전 자체가. 자세만 보면은 네.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네, 여기는 좋은데요. 네. 이 패를 이기는 동안에 아래쪽이 잡혔고요. 여기에 굉장한 악수가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악수가 아닌 것처럼 뭔가 모양이 흘러가서 네. 정리가 되긴 했는데요. 굉장한 악수를 두면서 초, 이 하나, 패를 이제 이겨낸 겁니다. 근데 셋, 네. 일반적인 감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손해로 생각이 됐고요. 근데 뭐 그래프 자체는 거의 뭐 초반에 8대2 정도까지 떨어졌으나 그랬었나요? 네, 그 이후에는 조금씩 추격을 해서 지금 한 6대4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6대4라면 사실 지금부터의 바둑이라고 봐야 됩니다. 일단 백은 좌하, 흑은 우하가 커 보이고요. 네, 흑의 집은 여기가 가장 큰데요. 지금 30초, 여기를 하나, 둘, 붙이고 셋, 둘 때 는 것 같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금 그럼 강동윤 선수의 차례겠네요. 네. 백두점을 공격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은 마련이 된 것 같은데요. 그 공격 수단을 좀 찾고 있습니다. 네, 실전 진행이 맞습니다. 지금 여기 백이 늘은 상태고요. 이 두 점이 이렇게 씌우는 것은 이렇게 나가서 이건 안 잡힐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서 이제 계속 뭔가를 하려면 밀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 다음이 이제 봉쇄가 안 보이죠. 날일자는 단순히 밀고 둘 때 나와서 셋, 쉽게 연결이 됩니다. 다섯, 그래서 이것은 안 될 것 같고요. 글쎄요. 오히려 모자보다는 백이 나간 자리를 둬야지만 공격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밀게 되면 씌워서요. 젖혀서, 네. 치면 끊어서 이거는 잡힌 것 같은데요. 밀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것을 이제 붙여서 젖힐 때 젖혀나가는 이런 것이 이제 행마의 맥이긴 한데요. 둘, 뭐 셋, 지금도 그렇게 둘 가능성이 다섯, 있어 보입니다. 여섯, 또 패가 나올 수도 있을까요? 아 이렇게요? 네. 이렇게 그러네요. 이렇게 둘 수가 있네요. 이 수가 있긴 지금 패감은 100이 없죠. 근데 이거는 이제 패감이 한 패감이라도 있는 순간에 흙이 대체액이 없거든요. 이게 굴복을 한번 당하는 순간에 여기가 이제 단수를 당해서요. 곤란해요. 근데 이 패감을
패를 이겨야 됩니다. 반드시요. 30초. 하나, 공격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이네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집 모양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여기가 이제 백이 왔기 때문에 이 아래쪽을 당한다고 보면 한 26집 정도가 났습니다. 여기가 이건 여기까지 42, 56집 정도. 네, 확정가가 났습니다. 백은 이곳이 곱, 열. 쉬운 2집 정도의 확정가입니다. 약간 백이 집으로 앞서 있네요. 30초. 그럼 반면 한 하나, 4집 차이라는 근데 사실 건 이게 6대4라고 하지만 진짜 네. 지금부터예요. 이제 흑돌 차례고요. 집 차이도 그렇게 많이 나지 않고 굉장히 바둑은 어렵습니다. 근데 이 2점에 대한 공격이 좀 강력하게 들어가지 못한다면 백이 약간 재밌는 느낌은 있네요. 뭔가요? 그리고 공격이 안 되면 오히려 네. 이런 데를 밀림당하고 역습하는 게 있어요. 그렇네요.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도 흑의 입장에서는 좀 약간 신경이 쓰이고요. 네. 포인트는 102점이 있는 중앙 쪽으로 보여지고요. 자, 조한승, 신민준. 이 아마 6라운드 마지막 경기에 있어서 좀 중요한 한 판이 될 것 네, 같고요. 정말 중요한 한 판입니다. 자, 이 바둑에 좀 더 집중해 보겠습니다. 조한승 구단이요. 역시 이곳을 선택을 했죠. 여기가 따낸 다음에 이곳 선수 활용을 했습니다. 하나, 둘, 가볍게 한 것이고요. 셋, 그 다음에 이곳을 이제 젖혀서 이 상용의 수법으로 네. 정석 형태를 만들었고요. 이제 신민준 구단이 이제 이렇게 뒀잖아요. 이렇게 두는 것은 이제 이유가 있죠. 단순히 지금 한 칸을 뛰게 되면 이렇게 단수 쳐서 여기가 축이 돼요. 근데 축이 되는 것이 굉장히 절묘해요. 여기 보시면 한 이 정도까지 해볼까요? 여기를 나가다가 보면 이것하고 딱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교환을 그래서 해뒀던 축이 건가요? 어떤 식으로 되냐면요.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둘, 여기가 단수가 걸려가지고 못 나가요. 더 이상 음. 이렇게 막힙니다. 이 수가 이제 축머리가 된 것이고요. 축머리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방비하기 위해서 신민준 구단이 젖혔습니다. 이거는 이제 흑이 축이 안 좋을 때 쓰는 수법인데요. 약간 이제 악수라는 평가가 있어서 아예 이 정석 상태를 축이 좋지 않으면 기피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네. 요즘엔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냥 축이 안 좋아도 이 선택이 있어서 이 진행을 합니다. 치받았고요. 보통 따내는 것을 많이 두지만 지금은 치받아서 이 치받는 수의 의미는 이 아래쪽에 2점을 확실히 제압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여기를 흑을 이제 받게 만드는 거죠. 한 칸이나 이제 보통은 한 칸입니다. 늘거나 그랬을 때 이곳을 씹어서 이 2점을 제압을 하는 겁니다. 여기가요 절묘하게 하나, 이곳을 나오게 되면 네, 나가는 게 안 되는 단수를 건가요? 쳐서 그대로 여섯, 여기를 1선까지 단수를 쳐야 축입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빈축이 되죠. 이것도 빈축이군요.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흑이 나가기가 좀 어렵고요. 조한승 구단은 확실하게 제압을 하겠다는 뜻이고 대신에 이제 따내는 것에 비해서는 이 치받는 수 자체가 흑을 자연스럽게 변 쪽으로 뻗어나가기 때문에 악수죠. 아마 씌울 거고 흑은 이 날일자를 차지해서 둘 겁니다. 근데 이 진행 자체는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이 날일자가 워낙 좋은 자리라서 둘, 제 생각에는 흑이 이 변화 자체는 괜찮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혹을 치네요. 이것도 뭐 비슷한 맥락입니다. 여기를 나가는 것은 여전히 어렵다는 뜻이죠. 안 될까요? 뭐 나갈 수는 있어요. 예, 숨통은 튀었습니다. 이수에 비해서. 이때 어떻게 압박을 하죠? 상황 봐서는 이런 식으로 둘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두터워서요. 30초. 하나, 둘,
심민준 네, 구단 입장에서는 여기 가장 무난하거든요. 6, 7, 근데 받아두게 되면 그 다음에 움직일 수 없다. 라는 이제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움직인 겁니다. 지금이 타이밍이라고 보는 거군요. 왜냐하면 이 자리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를 둬야 되는데 백이 받게 되면 그 다음은 못 움직여요. 씹어서요. 이거는 잡혔습니다. 지금 씌우면 이 교환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해볼 만하죠. 위험한 건 아닌 건가요? 이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벗어날 수 있는 수는 뭐 날일자 정도인데요. 하나, 과연 둘, 또 씌워올 셋, 때 넷, 이게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죠. 7, 8, 한눈에 보기에는 흙이 좀 답답할 것 같은데 지금 씌워가는 거 가능해요. 어떤 타겟을 보고 늘어갔을까요? 그 신민중 구단 입장에서는 여차하면 이 석점을 좀 가볍게 해보려는 뜻도 분명은 있어요. 예,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면 씌워왔을 때 사실 뭐 여기가 완벽한 수익기가 돼서 뒀다고 보기 조금 어렵거든요. 예. 30초. 하나, 둘, 셋, 일단 넷, 백도 씌워가고 싶어요. 다섯, 여섯, 네, 씌워갔고요. 씌워가는 과정에 있어서 초읽기를 한번 사용하고 씌워갔어요. 네. 이제 씌워가는 다음에 흙에 뭔가 좋은 수가 없는지를 더 고심한 것 같고요. 없다고 보고 네. 씌워간 거죠. 자, 어떤 타겟책을 보고 늘어간 걸지 30초. 글쎄요. 날짜 가는 것을 또 씌워가서 셋, 넷, 다섯, 이 상황은 여섯, 좀 깊어지거든요. 여덟, 아홉, 이렇게는 못 두지 않을까요? 예, 지금 역시 이제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늘지 못하면 아예 준동 자체가 허락이 안 되고요. 지금 늘어야지만 백이 공격을 왔을 때 뭐 이렇게 온건한 수가 아닌 뭔가 좀 석점의 움직임을 노리면서 조금이라도 강력하게 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거죠. 날일자로 가면 사실 백도 무난해요. 근데 이제 눌러가서 조금 더 두텁게 처리를 할 수 있는 거죠. 흑도. 30초. 하나, 이제 둘, 백이 사실 밀고 싶긴 한데요. 넷, 이것은 이제 이 교환이 됐기 때문에 이 날일자가 좋은 자리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조한수 구단의 스타일도 좀 맞지 않고요. 이런 식으로 좀 험악하게 가는 것은 예, 기풍상 네. 스타일이 안 맞아서 그냥 이 정도로 만족을 했습니다. 만족이 되는 걸까요? 뭐 무난하죠. 굉장히 좋은 자리를 연타한 거거든요. 뭐 이 자리는 아프지만 뭐 여기는 그냥 둬서 넘어가면 되고요. 30초. 하나, 둘, 살짝 셋, 부족하게 느껴지기도 한데 소식하는군요. 일곱, 이제 신민중 구단이 여기서 더 그냥 날짜로 두네요. 이렇게 두면 이 교환 자체는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냥 날일자를 가도 백은 받긴 받아야 되는데 이 형태를 보시면 그냥 날일자를 갔는데 이게 수나누기만 한 겁니다. 아래쪽으로 둔 건 굉장히 이상하고요. 이 교환은 엄청난 압수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선수 교환이 되는 거고요. 과연 득이었을까요? 이렇게 순환누기를 따지면 백이 약간 득을 받고요. 단순히 날일자를 왔을 때 이렇게 받는 것과 지금의 실전 진행을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을 보더라도 사실 득인지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약간 누른 의미는 있어요. 그 아래쪽으로요. 대신에 백이 확실해졌습니다. 흑도 날일자까지 왔으니까 좌변을 좀 기대해보고 싶거든요. 네, 좌변을 지금 둬야 됩니다. 그 모양을 키우는 것과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되면 가장 무난해요. 하나, 확실하게 집을 지켰을까요? 네, 그리고 넷, 전혀 이상하지도 않고요. 왜냐하면 너무 넓기 때문에 일곱, 뭐 더 키운다고 해서 이게 집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열. 뭐 둔다면 그냥 이 정도가 가장 무난할 것 같아요. 백이 들어왔을 때 다 부서지면 실리로 손실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리고 모양을 키운다고 해서 예를 들어 키우고 백이 안쪽으로 들어와서 살았을 때 이 외세를 쌓으면 뭔가 얻어지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실리의 손실만 굉장히 크게 되는 거죠. 지금은 30초. 하나, 사실 둘만한 것도 별로 없어요. 셋, 여기밖에는 안 보입니다. 다섯, 여섯, 이미 이 자리는 흙이 뻗어 나와가지고요. 아홉, 예. 아 그래도 그 자리 잡네요. 이 자리가 큰 자리인가요? 후수긴 하지만 뭐 예를 들어 백이 이런 거 맞고 여기를 다가오는 것이 조금 아팠다는 얘기 같은데요. 그것이 아니라면 그냥 백이 그냥 이렇게 끝내기. 근데 사실 이 교환 자체가 정말 득인지가 의문이라서 30초. 백이 하나, 과연 할지는 모르겠는데요. 뭔가 셋, 신민중보다는 넷, 다섯, 여섯, 백이 그냥 막아서 멀리는 것이 싫었든 아니면 이 끝내기가 싫었든 싫은 것이 있어서 잡았던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집으로 확실하죠. 그러면 이 아픈 자리가 비어있기 때문에 네. 예, 그렇게 이제 큰 자리가 아닌 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 대신에 백은 이곳으로 올 수 있게 되겠죠. 신민중 구단은 이 상황을 해서 이 집균형 자체를 맞춰 나간 겁니다. 여기가 15집이고 이곳이 뭐 5집 이상 되니까요. 합쳐서 한 25집, 35집. 일단 기본적인 집이 40집이 넘거든요. 이곳이 부서져도. 그러면 100이 이곳이 7, 10, 16, 30초. 한 25집 정도 됩니다. 둘, 셋, 10집이 네. 조금 약하죠. 다섯, 뭐 여섯. 35집 봐줘야 될 것 같아요. 뭐 이건 약간의 두터움이고요. 35집, 40집. 집균형이 맞죠. 근데 이 발전성은 이제 100이 들어가서 깨야 되는 부분이고요. 뭐 일단 흙이 나빠 보이진 않네요. 예, 실리적으로도 안 밀리고요. 하나, 둘, 셋, 이런 포석 다섯, 이런 포석이 나왔을 때 여기 정석 선택도 굉장히 중요해요. 세 번 왜냐면 지금 남았습니다. 모양을 보시면 백이 젖혀서 이 형태를 만들어 25집을 이곳에 냈지만 원래 발전성이 컸던 이 우변 쪽이 자연스럽게 흙이 나가면서 흙이 두지 않아도 모양이 부서지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좋은 자리를 자연스럽게 차지했고 실리의 균형을 맞춰서 흙이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네, 백이 뭐 특별히 잘못 둔 건 없는데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렇게요. 지우러 갔는데요. 어차피 아래쪽에서 집을 짓는 것은 계속 밀어서 삼선으로 가도 그렇게 크지 않다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들어오는 상황이면 뭐 이 정도인데요. 이게 약간 조한승 구단의 입맛에서는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다가오면 뭐 한 칸을 띄고 이 호구 치어 나오는 자세가 워낙 좋아서 흙집을 깨고 나오기만 했지 이 자세가 굉장히 견고하거든요. 두텁고요. 네. 그래서 셋, 아예 오히려 좀 늘러가는 듯한 여섯. 느낌으로 여섯, 이렇게 뒀고요. 일곱. 밀면 여덟, 아홉, 네, 위로 미네요. 밀면 한 칸 뛰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위로 밀었을 땐 어떻게 두어야 할까요? 사실 이것도 고민이 되긴 하는데요. 느는 것과 한 칸 둘 중에 중앙으로 하나인가요? 한 칸을 뛸 것 같지는 않은데요. 아, 아닌가요? 이제 가벼운 행마로 봤을 때는 사실 여기는 한 칸을 띄어야 맞는 건데요. 과연 위쪽의 공격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면 실리적으로는 조금 손해의 인수가 한 칸입니다. 하나, 둘, 그리고 한 칸 띄워둔다고 해도 이 중앙이 경영이 될지 의문이고요. 여섯, 지금은 오히려 실리적으로 그렇죠. 안쪽으로도 막을 수가 있군요. 지금은 이 방향이 오히려 실전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이수가 듣고 있어요. 그래서 백돌이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오게 되면 선수가 되고 받을 때 이래서 살 수 있는 형태를 만들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두 점 머리를 맞는 상황이 와도 공격이 잘 안 됩니다. 지금 이 상황이 된다는 것은 뭐 예를 들어 두 점 머리를 두드리고 한 칸 뛸 때 늘고 여기 선수가 되면 이런 식으로 모양을 잡아서 한눈에 보기에도 공격 자체가 쉽지 않죠.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세 번 남았습니다.
두점머리 네. 두들기고 싶기는 그래도- 한데. 그래도 두들기고 싶은데요. 근데 백돌이 뻗어나가는 방향 자체가 변의 흙의 실리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글쎄요. 그렇게 내키지는 않습니다. 30초. 하나, 둘, 근데 셋, 그것이 아니라면 다섯, 여섯, 변 쪽으로 와야 되는데 변 쪽으로 올 만한 데가 있을까요? 아 그렇게 가네요. 역시. 바짝 나가서네요. 간다면 그거밖에 없어요. 왜냐면 두 칸은 약간 느슨한 느낌이 들고요. 오히려 이것은 뭐 백이 붙이는 것, 위로 붙이는 탄력이 좋아서 오히려 중앙 쪽에 주도권을 내어줄 가능성이 커요. 근데 이렇게 다가오면 백도 여기서 뭐 함부로 두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장 끊어가서 급소에 와 있죠. 백도 30초. 하나, 쉽지 않아요. 둘, 셋, 근데 이 수가 놓여지니까 AI 4개 모두 여덟, 100쪽에 그러네요. 좀 점수를 주네요. 젖혀갑니다. 역으로 흙의 두점머리를 두들겨 갔고요. 흙이 두 길은 둬야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것을 젖혀 있는 것은 이어서 그 다음이 없습니다. 뭐 늘어가는 것은 그냥 지켜서 이건 이상하고요. 끊어가는 것은 호구쳐서 역시 이상하죠. 맛보기로 이상해요. 둘, 젖혀 이을 수는 없고요. 끊어가는 겁니다. 예, 여기는 다섯, 끊어가는 거 아니면 이렇게 젖히는 건데 이렇게 젖히는 거는 글쎄요 모양이 좀 이상하죠. 예, 끊어갔고요. 백은 언제든지 여기를 이제 이게 타이밍이 쉽지 않네요. 이거 단순히 이렇게 아, 젖히다가 지금 안 되나요? 이렇게 두고서 이런 것을 조심해야 되거든요. 네. 붙여 나갔습니다. 어차피 이곳은 젖혀도 이렇게 둘 수가 있다는 거죠. 뭐 위로 끊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냥 두 번 밀고 한 점을 잡고 살아서 이거는 실속이 없습니다. 오히려 잘 살았죠. 급소에 와 있어서 흙이 중앙 진출도 어렵고요. 그래서 젖히면 젖히고 끊어야 되는데 여기를 이어야 되는 부담 때문에 이 두 점 머리를 맞고 당해서 이거는 활용을 흙이 좀 당한 모습입니다. 지금 단수 쳤죠? 단수 친 것은 젖히겠다라는 뜻이네요. 늘어두면 아래쪽을 젖힌다는 건가요? 네. 그래서 젖힐 때 한 점을 끊어 잡겠다는 얘기예요. 차이는 단수 하나 교환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축이 안 돼요. 바로 잡히는 것이 없어요. 30초. 교환이 없으면 이렇게 해서 잡히죠. 둘, 잡히거든요. 셋, 근데 지금은 이어서 넷, 오히려 백이 잡히죠. 여섯, 일곱, 네, 애초에 백도 어깨를 짚어갔을 때 삼선으로 넘어가는 거는 넘겨줄 생각이었잖아요. 네. 지금 넘겨주는 것도 뭐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건가요? 그렇긴 한데요. 이거는 이제 흙의 실리가 아주 확실하게 들어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거는 밀고 둘 때보다요. 네, 이건 밀고 계속 두면 여기 집을 얻기 위해서는 계속 뭔가 삼선을 뭐 위쪽으로 끼우거나 늘거나 해야 되는데요. 굉장히 자연스럽지 못하죠. 근데 지금은 돌이 이렇게 부딪히면서 자연스럽게 뭐 한 점을 잡게 되면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집이 났거든요. 30초. 베개 모양이 두텁긴 하지만 둘, 흙의 실리도 셋, 꽤 커 보입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두 번 남았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이 되면 기사들 뭐 대부분 판단은 약간 백이 당했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한 점을 잡을 수는 있지만 급소에 와 있었고 여기를 넘어가서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애초에 흙이 밀었잖아요. 백이 막아서 실리적으로는 약간 흙이 조금 당하는 상황이었는데 몇 수 두고 나니까 다시 회복을 했거든요. 초 하나, 둘, 그래서 이 형태는 잘 됐어요. 근데 뭐 그래프 자체는 어렵네요. 이래도 이렇게 처리하는군요. 이건 그냥 이렇게 두고 잡는데요. 여기가 아무것도 안 되더라도 이 처리를 하네요. 중앙의 두터움을 좀 얻을 수 있을까요?
이곳은 이제 밀어가는 게 확실히 선수가 돼서 중앙이 두텁고요. 여기를 그래서 그 다음에 늘어서 처리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백의 이진행이 훨씬 낫네요. 그래프가 더 기울었네요. 이진행이 훨씬 좋네요. 이 느는 자리가 굉장히 급소해요. 뭔가 백이 다른 곳을 뒀으면 흑이 이 자리를 왔을 때 뭐 젖히고 이 활용을 한다고 해도 이 약점도 없어지고 집도 깔끔하게 나는데요. 실전에 지금 상황은 늘었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여기를 나와서 끊는 게 생겼어요. 하나, 둘, 이 수법이 이제 나와도 축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축을 계속 모는 거 자체가 나오고 늘어서 받으면 열. 끊겨서 네. 곤란하죠. 그러면 나와 끊겼을 때 여기 2점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지킴과 동시에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조금 실리적으로 봤을 때 약간 눌린 느낌이 들고요. 이건 그리고 사실 나중에 끝내기도 굉장히 많이 당해요. 이런 것도 밀고 둘 때 나와 있으면 두고 끊기진 않지만 여기 또 밀리고 두면 막을 수도 없어요. 끊겨서. 그러면 여기 사실 몇 집 안 납니다. 나중에 당해서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래서 중앙으로 손이 가는데 네, 그래서 넘어갈 수는 없고요. 네. 중앙 쪽으로 좀 활발하게 둬서 좀 중앙도 깨고 아래쪽에 끊는 약점도 동시에 좀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로 득점을 조금 더 올리고 있는 백이 됐네요. 자, 좌변의 처리가 잘 된 걸까요? 자, 셀트리온과 한국물가정보의 경기입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2019-20) KB국민은행 바둑리그, 한국물가정보의 신민준, 셀트리온의 조한승 선수의 대국입니다. 중앙을 그냥 백이 받아뒀고요. 네. 크게 무리하지 않고 침착하게 뒀고요. 여기를 압박을 하자 역시 아주 무난하게 중앙으로 뒀습니다. 이 자리도 사실 이제 두지 않는다면 흑이 둬서 막상 나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대로 뚫고 나갑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곳보다 가치가 좀 작아요. 네. 그래서 이곳을 끊기게 되면 여섯, 이 우변 쪽의 집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나갈 수 없으면 안에 살아야 되는데 일단 봉쇄가 좀 아프죠. 네. 출계 마지막에 먼저 몰리는 신민준 선수인데 지금 대단하네요. 조한승 구단의 여기서의 판단이 진짜 좋았네요. 이거 사실 또 놓여지고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 한 점을 그대로 잡히고서 이 느는 판단 자체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오늘은 아직까지 신민준 구단의 펀치가 안 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노련하게 조한승 구단이 잘 방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잘 안 풀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조한승 선수 하면 또 평화의 상징이기 때문에 웬만해서 싸우질 않아요. 네. 이제 그럴 만한 자리도 잘 보이지가 않는 것 같은데 그래도 우상이 되는 걸까요? 지금 이 압박과 이곳이 흑이 이제 전기를 마련하는 수단이죠. 평범하게 흘러가는 것은 뭔가 여의치 않아서 공격을 통해서 실마리를 찾고 있는 것이고요. 이 공격을 통해서 굉장히 좀 멀리 바라보고 있는 것은 이곳의 엷음입니다. 이곳이 아직까지 엷어요.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엷고 그냥 여기를 나와 끊는 것도 남아있고요. 근데 그 엷음을 이 공격을 통해서 하다 보면 돌들 자체가 자연스럽게 이 중앙 쪽으로 흑이 응원군이 올 가능성이 조금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파워에서 치받으면 치받고 둘 때 또 여기를 하면 한 집이 확보되지만 두 집이 안 났기 때문에 흑도 계속 추격을 하면서 뭔가 여기를 몰아가면 이건 그래도 미생 자체가 중앙으로 하나 생겼기 때문에 네. 백의 부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약점을 노려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만약 서로 사이좋게 좀 정리가 되는 자리라면 네. 그러면 사실 이 바둑은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흑이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은 중앙의 열분이에요. 확실히 이 부분은 백이 발전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면 흙은 집 날 데가 없고 백은 이런 돌들이 와 있기 때문에 모양이 굉장히 잘 와 있어요. 훌륭해요. 네. 지금 두터움의 점수를 더 주는 거군요. 네, 집으로 봤을 때는 사실 지금 뭐 흙이 밀리진 않습니다. 초 하나, 둘, 셋, 집어놨고요. 이 붙인 수가 괜찮았죠? 급소 자리처럼 네, 보여요. 백의 안형을 파워하면서 일단 아파요. 이건 아픕니다. 여기 중앙 뛸 겁니다. 거의 무난하게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여기 형태가 이런 자리라고 보면 이게 생각보다 뭐 잡힐 돌은 아니지만 계속 이런 데 뛰어도 압박을 당하고 좀 신경이 쓰여요. 마지막 흙도 이런 데 오게 되면 그래도 실리적으로 또 뭐 셋, 넷, 어느 정도는 확보가 된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이 자리가 또 압박이 되는 곳이었는데 흙이 오면 괜찮죠. 막는 자리까지 하는군요. 거기까지요. 백이 받아줘야 될까요? 못 봤죠. 이거는 참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두터운 수이긴 한데 글쎄요. 두터운 두텁고 수기는 이 한데 기사들이 흔히 좋아하는 두텁고 짭짤한 자리예요. 근데 발이 느린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짠맛이 있는 건가요? 집으로 집으로 굉장히 이런 거 참 좋아하거든요. 여기 막아서 이곳 완생이죠. 넘어가고 이렇게 되면 집으로도 일단 뭐 여기서 한 5-6집 벌었고요. 근데 지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공격을 하고서 중앙에 돌이 온 다음에 중앙에 여기는 돌이 좀 오기 어렵군요. 이 자리가 약간 남아서 뭐 이 정도로 올 수 있겠죠. 그러면 마지막 하나, 백이 뭔가 왔을 때 둘, 흙이 이 자리를 차지해서 넷, 여기를 좀 다섯, 안정적으로 만들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여덟, 아홉, 선수 거기요? 자리인가요? 계속 뭔가 네. 조한승 구단의 심기를 건드리는 반발을 하고 싶게끔 만드는 건드리는 자리들인데 장면인데요. 저 같았으면 그냥 한 칸을 뛸 것 같아요. 네. 그냥 거의 노타임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저는 해설이니까요. 일곱, 한칸 조한승 뛰네요. 선수도 네, 선택했네요. 왜냐면 이거는 너무 받기가 싫어요. 이으면 어차피 이거 당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이거 당한 거거든요. 한 칸 뛰고 싶어요. 끊으면 이제 약점을 봐야 되는데요. 네, 이은 순간에는 여기를 나와서 끊겨서 이거는 큰일 납니다. 한 점을 잡을 수도 있고 이 형태가 있기만 해도 여기를 나가는 게 생겨서 이건 큰일 납니다. 그러면 따내야 돼요. 걸리지 않나? 따내고요. 둘, 이렇게 둘 때 넷, 지금 그냥 늘고 다섯, 여기를 따내면 그냥 여덟, 쌍립으로 받으면 됩니다. 네. 흙이 위쪽으로 나가기가 어려워요. 크게 모는 거군요. 백에 이 벽이 있어서 나가다가 막힙니다. 굉장히 위험하고요. 아래쪽도 남아있고. 지금 신민중 구단이 아래쪽에 이제 이 자리 막히는 게 워낙 아프니까요. 네. 선택을 했는데 이거는 근데 뭔가 좀 이상합니다. 이 돌 자체가 활용을 하려고 뒀는데 백은 어차피 좋은 자리를 뒀고 흙이 아래쪽으로 간다. 이거는 리듬을 탔다기보다는 10초, 하나, 둘, 좀 셋, 어쩔 수 없는 궁여지책이 아닐까 싶어요. 다섯, 네, 백을 좀 더 여섯, 두텁게 일곱, 만들어주는 것 같기도 여덟, 하거든요. 네. 아홉, 열.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자, 이제 조한승 선수도 초읽기 마지막입니다. 여기를 단순히 하나 받아주는 것은 두텁긴 하지만 느립니다. 그래서 백은 지금 감각적으로 굉장히 좀 활발하게 둘 필요가 있어요. 중앙 방면으로 뭔가 좀 돌이 그래도 여기보다는 뭐 어디든 아무리 못해도 이 정도는 와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 네, 아무리 하나, 못해도요. 둘, 셋, 정말 다섯, 조금 간 겁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예 가지도 않네요. 네. 네. 공격 쪽을 택한 건가요? 네, 이 자리인데요. 글쎄 사실 지금은 이런 것을 하나 지켜둬도 무난할 것 같아요.
한 수의 가치가 충분한 자리입니다. 그렇다고 흑이 여기를 연결할 수는 없거든요. 지금 굉장히 바쁜 상황이라서 아예 이런 것은 그냥 추궁하지 않고 가만히 그냥 두면 마지막 하나, 흑이 더 어려워요. 근데 지금 이렇게 뒀기 때문에 아마 흑은 뭐 이곳을 둘 수는 없습니다. 여섯, 이곳에 대한 역습을 여덟, 분명히 볼 거예요. 아홉, 붙여서 뭔가 아래쪽을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래쪽이라면 아까 그 들여다봤던 여기 자리. 끊는 거죠. 네. 여기 끊는 건 노리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노릴 수 있을까요? 아까 이게 돌들이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이거를 지금 전투를 하다 보면 흑돌이 어디에 올지 아직까지는 좀 예측이 안 되지만 그래도 뭔가 조금 더 올 가능성은 있거든요. 네. 이 방면으로. 셋, 그랬을 때 넷, 움직임이 여섯, 일곱, 움직였을 때 흑이 조금 수월한 아홉. 느낌이 있죠. 예, 지금 지키네요. 조한승 구단이 여기를 가서 붙이니까 이번 두다 보니까 뭔가 아무리 봐도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참았어요. 혀 한번 차고 그냥 이 정도로 받아주자 네. 이런 뜻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 교환 자체가 또 흑이 다음에 둔다고 해서 뭐 이 정도인데요. 뭐 나가는 수도 있고요. 뭐 아직 한 점이 잡힌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근데 사실 이곳이 날일자를 갔는데요. 집이 다 난다면 물론 더 좋겠죠. 근데 약간은 줄여도 괜찮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여기를 간 다음에 더 줄이는 상황은 내키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둔 다음에 너무 다시 멀리 간 느낌이거든요. 이거는 그래도 뭔가 좀 압박을 한 느낌이 네. 들고요. 둘, 그래서 갔는데 넷, 여기가 여섯, 일곱, 여덟. 뭔가가 지금 신경이 계속 쓰입니다. 이렇게도 하변이 받아지는군요. 일단 이교환이 선수가 되면 백이 굉장히 잘 됐는데요. 이거 근데 와 이거 뭐 안 됩니까? 약간 위험한 순간이 조한승 구단한테 마지막 하나, 지금 온 것 같은데요. 뭔가 형태가 일단 찜찜하긴 기본적으로 해요. 여기를 붙이는 것을 거의 네.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곱, 여덟. 이거 약간 이상합니다. 젖혔어요. 조한승 구단이 여기서 자칫하면 유리했던 바둑이 순식간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냥 신민준 구단은 이렇게 늘어서 이어서 된다는 얘기네요. 여기를 끊어도. 글쎄요, 이렇게 끊기에는 위쪽에 부담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마지막 하나, 둘, 수상점만 셋. 본다면 잡았어요. 넷, 다섯, 이것도 되긴 되나요? 여섯, 끊겼을 때 어떡하죠? 너무 어려운데요. 이거 이런 것이 안 되면 티 받아서 끊어야 되거든요. 흑도 이미 강을 건넜어요. 지금 뒤로 못 갑니다. 이렇게 끊어야 돼야 모양이 좋죠. 근데 이거는 모양만 좋고 잡히네요. 어떡하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시 돌아가야 되네요. 여섯. 이렇게.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거 어떡하죠? 끊었을 때? 이거 안 되면 여기서 승부가 결정이 돼버립니다. 빈삼각이요. 빈삼각으로 된다는 얘기네요. 그럼 이 상황에서 여기를 한번 나와봐도 막을 때 그 다음에 두게 되면 마지막 하나, 이러면 좀 달라지나요? 이제는 끊었을 때 확실하게 걸리는 듯한 느낌이 다섯. 들거든요. 빈 삼각이 안 여기 되니까요. 끊으면 여덟, 지금 나오죠. 나왔을 때 이거 추가 안 되면 그대로 걸렸어요. 여기를 둬야 되는데 이건 잡히죠. 아예 이어도 잡히고 호구 쳐도 잡히고요.
이건 안 돼요. 축도 안 되죠. 지금 나왔죠. 흙이 들 수 있는 수는 잡는 것이 있겠고요. 여기를 방어한다고 이렇게 두는 것은 백이 그냥 이렇게 받아버리는 순간에 여기가 맛보기가 돼요. 나오는 네. 것과. 네, 그래서 지금 받았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붙여가지고 어떻게 하죠? 곤란한데요. 손이 빨리 나오죠. 글쎄요. 이 진행이 최선이었나요? 여기를 치는 걸로는 한 번쯤은 붙여서 볼 수도 있었을 것 같고요. 근데 뭐 붙이면 아예 모양이 다르게 됐겠죠. 마지막 뭐 예를 들어 지금 하나, 이 교환이 둘, 된다고 보면 수창수 차이가 나겠지만 네. 이렇게 똑같이 되진 않을 것 같고요. 네, 치받았습니다. 지금 막는 것은 모양이 안 좋아서 안 돼요. 백도 차단을 할 테고요. 네, 이거는 여기서 신민중구단이 자칫하면 그냥 그대로 바둑이 무너져 버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이렇게 두고 이 상황만 돼도 잡았죠. 마지막 하나, 둘, 셋. 여기서 조금 더 두면 이렇게까지 가면 이 상황을 만들면 백돌이 여기 오는 순간에 더 편해져요. 뭐 여기가 뭐 설사 잡힌다고 하더라도 백은 그냥 이렇게 두면 되거든요. 정말 깔끔하게 들어갔죠. 여기가 한 집이 유가무가네요. 나니까요. 예. 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도 욕심을 부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마지막 조한승 구단이 욕심 부리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네. 안 할 것 같아요. 다섯, 제 생각에는 여섯. 네, 뒤로 안 할 받아둘 것 가능성이 같아요. 높아요. 아, 하네요? 가네요. 욕심 안 부리는 스타일인데 합니다. 되게 뒤로 젖혀서 이거는 받아도 수가 뭔가 나는 신민중 건가요? 구단이 여기서 뒤로 받을 수는 없고 여기를 단수치고 둘 때 이거 뚫고 나오면 이거 갑자기 엉망이 되겠는데요, 바둑이. 그냥 2점 잡으면 이 아래쪽에 사활이 걸려있어요. 아 이건 이상해지는데 이거 받으면 모르겠습니다. 셋, 지금 신민중 구단 어차피 못 받아요. 여기는 받으면 여섯. 받을 수도 없고 받으면 바둑을 집니다. 예. 조한승 구단이 여기서 그냥 손도 빨리 나가고 이제 근데 그냥 잡았어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잡아도 여기가 확실하게 연결을 해야 확실해서 이거 흙이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갔습니다. 뚫고 나가죠.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네. 완전히 승부가 됐고요. 백이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았나 싶어요. 이거 어떻게 정리를 하죠? 그래도 그래프 보면은 백손에 들어온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렇긴 한데 이게 막상 실전에 이런 상황이 되면 백이 걸려 있는 게 워낙 많아서요. 맞아. 지금 여기도 걸려 있어요. 이게 느는 것 때문에 전체 사활이 안 두면 걸리거든요. 다섯, 여섯, 일곱, 어? 여덟. 그렇게 두는 게 있군요. 단수를 치면요. 이렇게 단순한 수가 안 떠올랐죠. 그냥 이렇게 두면 되네요. 그리고 이게 따내는 수가 잘 안 보이네요. 예. 단수를 또 치면 안 되는 이걸 거예요. 단수를 치면 그때 따내서 여기가 두터워진 상태로 이곳을 따냈기 때문에 괜찮죠. 마지막 하나, 둘, 그 아까 셋, 좌측은 걱정이 없는 자리군요. 네, 여기 뚫고 나와야 돼요. 이거 따내면 되네요. 백은 흙이 이곳을 잡으러 오는 것만 안 되면 돼요. 이거 막상 잡으러 오면
두 점을 잡아야 하나요? 두 점을 지금 이렇게 잡으면 이영태가 흙이 단수를 치는 게 워낙 좋아서 이거 마지막 약간 하나, 거의 비슷한가요? 셋, 수상전이 될 수도 넷, 있는 형태입니다. 이거는 다섯, 여섯, 되게 따내야 돼요. 이 수상전이 어떤 수상전이냐면요. 뭐 예를 들어 가장 알기 쉽게 이렇게 두고 둘 때 두고 두면 이 단수를 이 단수를 칠 시간이 없네요. 왜 안 되는 건가요, 단수가? 이거는 흙이 곤란하네요. 지금 형태가 늘었을 때 백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두고서 둘 수도 있고 네. 그냥 안 하는 것도 있어요. 안 하고 교환을 안 하고 그냥 단순히 잡는 거죠. 마지막 그러면 하나, 단수를 치게 되면 둘, 따내서 잡으러 셋, 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 넷, 이곳을 다섯, 찌름을 당하면 여섯, 흙수가 일곱, 100보다 한 수가 부족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타이밍에 단수를 치면 흙이 안 되고요. 그냥 여기를 단수를 단수 쳐야 되는데 치면 그때 나오면 돼요. 나갈 때 따내서. 넉 똑같습니다. 점은 그냥 내어줘도 되는 네. 거군요. 신민중 구단이 여기 약간 착각이 있었나요? 조한승 구단의 여기 수율기가 워낙 좋네요. 지금 흙이 굉장히 곤란한데요? 마지막 하나, 어떻게 하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이 교환을 안 하는 게 네. 왜냐면 왜 좋냐면요. 이 교환을 하고서 두게 되면 여기를 따내고 5점을 잡힐 때 이 넘어가는 게 있어요. 근데 교환을 안 하고 두면 이 넘어가는 게 아예 없죠. 이 상황에서 이렇게 두면 여기를 넘어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냥 따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서 이 100넉점을 선수로 잡긴 했지만 네. 철벽이 되었고 이곳에서 손실이 있어서 셋, 넷, 이건 안 될 것 같은데요. 여섯, 일곱. 예, 그냥 두 점을 따내는 건 안 됐던 건가요? 완벽하네요. 2점이요. 어떤 장면에서? 지금 단수 자리. 이곳이요. 네. 이곳은 단수를 당해서 여기를 이으면 수상전이 안 되고요. 끊어야 되는데요. 네. 이게 확실하게 흙이 잡히는 보장이 없어요. 따냈을 때 단순히 여기를 조여서 이게 여기를 먹여치지 않으면 단순히 메꾸고 이렇게 되고 들어가는 것은 수를 조여서 마지막 하나, 자충도 있고 흙이 빠릅니다. 셋, 최선의 결과를 한다면 흙이 선패가 되는 것 같아요. 일곱, 전체가요. 여덟, 아홉. 계획을 한번 해보시죠. 흙도 집이 상당히 많이 나긴 하는데요. 이곳이 20집 정도 났습니다. 넘어간다고 가정하면 합쳐서 한 40석집 정도. 이곳이 10집은 강하죠. 55. 여기도 10집 강합니다. 그러면 한 마지막 하나, 65집이 조금 넘게 나네요. 네. 넷, 다섯, 100이요. 이곳이 자체로 17, 20 여기 딱 집만 35집이에요. 위는 아무것도 안 셌습니다. 45 집으로 한 20집 정도 차이 나죠. 근데 여기가 이미 끊겨 있는데 여기 하나도 안 셌고요. 여기 위쪽도 하나도 안 셌어요. 이건 사실 마지막 하나, 20집은 훨씬 더 봐줘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여기와 여기 합치면 더 봐줘야 될 수도 있습니다. 더 봐줘야- 네. 반면 승부라는 건가요? 지금 중앙에서 흙이 엄청난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 이 바둑은 조금 이기기 어려워졌습니다. 만약 20집 정도 나는 선이라면 중앙이 어느 정도까지일까요? 이게 사실 지금 이런 식으로만 돼도 여기서 지금 제가 집을 이렇게까지 여기 집 나는 걸로만 셌거든요. 그럼 위쪽은 안 셌기 때문에 맞습니다. 여기만 한 15집은 난 것 같아요. 돌이 오면 여기도 생기거든요. 조한수 구단은 아예 중앙 집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넘어버립니다. 야, 중앙. 넘는 순간에 이 한 점이 제압이 돼서
이곳의 두터움으로 또 한 10집 정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사실 큰 사고만 나지 않으면 네. 이바둑은 백이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하변에서의 수익기 승리는 조한승 선수였고요. 네, 마지막 하나, 이거 지금 두터움 차이가 너무 많이 셋, 나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한 발 한 발 중앙 쪽으로 들어가는데요. 아까 얘기해 주셨던 흙의 약점도 네, 노출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지금은 뭐 약점 뭐 이런 거를 신경 쓸 겨를이 없고요. 오히려 그것을 추궁해 와서 잡으러 오게 되면 백이 좀 실리의 손실을 각오하고 오는 거기 때문에 흑의 입장에서 더 좋아요. 오히려 공격하는 것을 지금 유도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절대 공격 안 할 겁니다. 지금 네. 백은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가네요. 오늘 조한승 선수가 평소보다 더 세게 네.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세게 두긴 하는데 여기에서 수일기가 완벽했고요. 네. 여기도 사실 뭐 이미 좀 안정적인 상태에서 공격을 하는 거라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요. 평상시에는 좀 평화를 선호하지만 아, 오늘 마음 오늘은 먹고 나왔습니다. 수가 또 잘 보이는 네. 날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완벽해요. 마지막 하나, 둘, 셋, 이것도 이제 두 점을 위를 버리게 되면 위쪽에서 다시 한 15점 나버려요. 일곱, 여덟. 이거 지금 이렇게 두면 여기 생기잖아요. 여기 지금 막혀 있어요. 밀려서. 여기 또 생겼죠.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되면 그냥 중앙집 아니어도 여기 조금 생기고 여기 조금 생기고 나머지 두터움으로 그냥 집 균형이 맞아버리거든요. 네. 흙은 그동안 버는 게 없고요. 네. 야, 이거는 뭐 밀었으니까 이해됩니다. 이것도 또 받아야 될까요? 이렇게 둘 때 이제 여기를 넘어볼 수는 하나. 있겠네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이 넘는 타이밍은 한번 볼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단순히 받긴 받아야 되는데 받는 것보다 넘어버리면 여기를 단수당하는 순간에 굉장히 기분이 나빠지거든요. 그러면 백도 받는 것은 좀 당했고 단수 치는 것은 이렇게 돼서 이 자체가 이제 흑돌이 어차피 여기 왔으니까요. 이 교환 자체는 흑이 약간 득인 것 같습니다. 그냥 받네요. 오히려 뭐 지금 이렇게 돼 있으면 오히려 여기가 남아 있어서 더 공략하기 어렵다. 이런 걸 수도 있겠습니다. 백은 이제 이바도를 어떻게 하면 좀 깔끔하게 좀 분란 없이 네. 마무리할 수 있을까 이제 그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중앙에 손질이 더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하나, 어떨까요? 다른 곳으로 손을 돌려도 네. 되는 건가요? 넷, 다섯, 중앙 일곱, 여덟. 진짜 오히려 안정적으로 두네요. 우측이군요. 하변의 싸움으로 백이 좀 더 득점을 올렸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2019-20) KB국민은행 바둑리그 1위 자리를 놓고 맞붙었습니다. 셀트리온, 한국물가정보, 삼국 속기대국에서 펼치는 조한승, 신민준 선수의 대결이고요. 네, 조한승 구단이 이것을 아예 지켜버렸습니다. 지금 이 상황으로 한 여기서 또 열줄 만들었죠. 여기를 두었어요. 이 미는 자리를 방어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또 길을 지켜서 네. 그냥 집으로 백이 달리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된 걸까요? 근데 워낙 여기에서 잘 돼서 이것도 백이 굉장히 마지막 우세해 보입니다. 하나,
셋, 사실 여기를 들여다봐서 이거 한 다섯, 것은 여섯, 지금 돌이켜보면 그냥 여덟, 이런데 붙이고 아홉. 막 끊자고 했어도 흙이 끊기는 순간에 엄청 괴로웠던 것 같아요. 근데 약간은 그래도 타협이 된 듯한 느낌이고요. 그래도 바둑은 흙이 어렵습니다. 지금은 뭔가 중앙을 완전히 그냥 여기를 영집으로 만들어 버려야 될 것 같아요. 백집이 하나도 안 나게 만들어야 개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연결을 해야 된다는 건데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여기는 그냥 아예 둘 수가 없는 네. 건가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기는 나가서 이 상황에서 줄 데가 없네요. 씌우고 이렇게요. 두 점이 잡히죠. 이것도 이제 여기 나오는 게 있었는데 이수로 인해서 방비가 됐죠. 네. 조한승구단 정말 두텁게 잡습니다. 이 정도면 좀 이겼습니다의 느낌도 드는데. 네. 한번 형세를 보시죠. 여기가 한 16집 정도? 집이 하나도 안 난다고 여기가 가정을 했을 때는 백도 한 20집, 마지막 30집, 하나. 여기가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곳까지 봐줘서 65, 최대한 적게 봐준 거죠. 그냥 이 집을 다 세서 65입니다. 근데 물론 이런 데 두면 자연스럽게 한 10집 생기죠. 발전성 다 제외하고요. 65. 흙은 이곳이 20집이었죠. 흙은 65. 아, 이것도 100이 20집가량 늘어날 동안 흙은 늘어난 공간이 없네요. 아, 이건 진짜 보통 많이 해서는 안 되는 국면인데요. 보통에 지금 그걸로도 안 되는 네.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기를 뭐 다 하나, 집을 둘, 파워하고 음, 넷, 다섯, 일단 여기까지 손이 돌아와야 될 것 같은데요. 여덟. 정도면 흔히 말하는 한 건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럴 지금은 만한 백이 자리가 워낙 두터워서 네. 뭐 여기 실패한 건 그렇다 쳐도 이곳의 뒷맛이 백이 하나 지키지 않고도 없어졌다는 것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아무런 뒷맛이 없습니다. 저 치고 나갔죠? 나가면 한 칸 뛰는 수밖에 없어요. 그냥 치고 나가는 순간에 따라 나가서 바둑은 여기서 끝나버립니다. 맛보기로 안 되죠. 이 붙이는 수는 급소에 와 있어서 그대로 잡혀버렸습니다. 네, 한 칸 뛰고 잡고 뭐 여기는 아끼겠네요. 뭐 이런 정도의 진행을 마지막 한 다음에 하나, 중앙을 도대체 어디를 둬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백은 잡으면 돼요. 아, 이거 뭐 승부처를 마련하기가 힘들겠는데요. 조한승구단이 네. 분명히 좀 유리하면 굉장히 많이 좀 늦춰요. 그래서 그 마지막. 늦추는 과정에서 좀 당하고 바둑이 좀 미세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긴 합니다. 근데 여섯, 일곱. 오늘 여덟, 바둑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되기가. 오늘 그리고 하변에서 득점을 올리고 난 이후에도 그렇게 늦춘 자리는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이런 것도 이제 집으로 득을 보는 거였고 조금 더 이제 승부를 내려면 그냥 아예 끊어가서 마무리를 짓는 거였거든요. 예. 그랬으면 아마 더 버티기 어려웠을 것 같고요. 마지막 하나, 지금은 뭐 흑도 이제 무난하게 타협이 돼서 네, 개가 바둑의 양상이지만 여섯, 아, 일곱, 여덟, 백이 너무 두터워서 네. 자, 중앙을 먼저 가는 쪽은 백 쪽입니다. 지금 이때가 정말 괴롭네요. 여기를 밀면 이곳을 막혀서 갑자기 여기 한 제가 계산한 거랑 비교했을 때 한 15집이 불어나죠. 네. 여기를 밀어야 돼요. 네. 일단은 뭐 이곳은 조금 불확실하니까요. 근데 그것도 차단이 되면 흑 중앙 두 점이 네, 연결이 쉽지 않죠.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그 방면에도 꽤 늘어날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서 조한승 구단은 그냥 막는 것이 있겠고 한 번 더 늦춰서 그냥 이 정도만 하자라고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흑이 계속 나오게 되면 이 자세는 좋지만 여기를 막혀버리면 이제는 다 집이거든요. 둘, 물론 이곳 위에서 약간 넓어지는 부분이 있어도 이곳에 이만큼 집이 나면 일곱, 괜찮아요. 여덟, 아, 지금 막네요. 악수란 얘기죠. 악수가 될 수도 있군요. 근데 이거는 여기를 저침당하기 때문에 어차피 늘어줍니까? 못 나오면 안 되죠. 네, 여기 못 나오면 이 집 다 나니까 안 되는데요. 끊겨서 백이 주위가 너무 두터우니까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마지막 하나, 지금 백이 늘면 무난하겠습니다. 넷, 다섯, 여섯, 1,000원짜리 늘어도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돼도 흑이 밀고 들어가기가 어려울까요? 지금은 근데 한 번은 밀고 들어갈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늘었으면 늘기가 쉽지 않은데요. 지금 상황은 그래도 밀고 들어가지 않을까 한 번은요. 그 이유는 이제 끊었을 때 위로 끼우는 게 약간 생겼거든요. 근데 이것도 여기 뚫고 나가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하나, 둘, 셋, 넷, 중앙을 이리저리 건드려 보는데요. 계속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여기가 붙여져 있어야 이곳을 밀고 나갈 수 있는 이제 조금의 그 확률이 생기거든요. 물론 이렇게 하더라도 여기가 이제 완벽하게 네. 방어가 된 건 아닌데요. 잡을 수는 없지만 느는 게 선수가 된다면 잡을 수 있죠. 선수가 되면 잡죠. 근데 마지막 이거 하나, 느는 것은 둘, 선수의 가능성이 넷, 분명히 있습니다. 다섯, 여섯, 근데 이런 거를 안 받아도 돼요. 봤습니까? 이때 이제 뒤로 그러면 가겠네요. 흑이 그럼 얼마나 더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근데 이렇게 되면 거의 최선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최선으로 들어가긴 했는데요. 마지막 하나,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기본 집으로 넷, 밀려 있어서 여섯, 일곱, 뭐 아예 하질 않습니다. 이 정도면 된 건가요? 네. 그래도 진짜 잘 된 거거든요. 네, 아까 예. 흑이 원했던 중앙을 다 지우는 거에서는 성공을 한 것 같은데. 조한승 구단이 사실 여기서 뭐 늦춘 걸로도 이렇게 두는 게 조금 더 깔끔했을 것 같아요. 여기가 뭐 좀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냥 중앙집을 다지는 편이 훨씬 더 좋아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냥 이런 데 와서 깔끔하고 여기도 물론 좀 깨지긴 했지만 어차피 뭐 늘거나 한 점을 이렇게 잡는 순간에 여기는 못 남아요. 마지막 항상 찝어서 둘, 이곳이 셋, 안 되거든요. 아. 예. 다섯, 그래서 여섯, 못 나오기 때문에 여기도 한 여덟. 10집 가까이 기대할. 어? 그게 무슨 수죠?
그냥 여기가 둘 데가 없어도 그냥 이렇게 둔 건가요? 그래도 여기를 왜 따내죠? 진짜 이겼습니다네요. 왜냐면 이렇게 두면 여기를 끼우고서 이렇게 하나, 패하자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네. 조금 그렇거든요. 그러면 그냥 늘면 돼요. 여섯, 어차피 있는 거는 선수가 안 되고 느는 것은 그때 따내면 되고요. 이거 따낸 거 약간 이상합니다. 왜냐면 이런 자리는 지금 흑이 둔수하고 교환을 해도 집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요. 이거 나중에 진짜 물론 공배 자리는 아니어도 한 석집 넉집 되는 자리일 수 있고 이거는 10집 자리예요. 이거는 이상합니다. 그냥 늘었어야죠. 오히려 끼워서 끼우는 게 되는 건가요? 위로 단수 치면 이곳이요. 네. 이곳의 수가 끼우는 게 안 될까요? 뒤로 받아서요. 끊으면 따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 점을 잡죠. 그러면은 2점까지는 다시 또 제압을 하게 되네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중앙이 좀 크게 들어갔네요. 근데 그래도 여기를 흑이 왔다는 것은 굉장히 큰 겁니다. 이거 붙임 당했으면 정말 괴로운 자리였거든요. 이거 붙이면 나중에 흑이 괴로움이요. 뭐 이렇게 두고 둘 때 이런 자리를 당하면 단수 치고 이거 단수 쳐서 넘어가는 게 생겨요.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오면 막 중앙에 악수를 줘야 될 수도 있고 끝내기를 많이 당하는 자리인데 중앙을 두다가 자연스럽게 흑도 차지했습니다. 근데 지금 중앙에 백이 끼워져 있으니까 네. 끊는 게 석점 부근 끊는 게 가능해진 걸까요? 하나, 여기요. 네. 둘, 셋, 지금 여기도 생겼네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곳곳에서 누수가 생기네요. 여기도 있네요. 네. 그럼 중앙에 다시 다 들어가는 결과 아닐까요? 네, 지금 거기도 있고요. 지금 여기를 붙였다는 것은 글쎄요, 약간 뭐 끝내기도 있지만 뭐 약간 이런데 마지막. 노림이 있나요? 하나, 둘, 잘 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맞고 네. 뭐 단수 들어가고 여섯, 둘 때 끊는다면 여섯, 들여다보는 것이 선수가 여덟, 돼서 아예 네. 그냥 거기를 막아두는군요. 확실하게 막네요. 네. 좌변의 흙이 입구자로 넘어가는 수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백 쪽으로 많이 기울어 있는 걸까요? 네, 지금은 또 한번 보시죠. 워낙 차이가 좀 벌어져 있는 바둑이 있어서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여기가 집이 좀 불어났습니다. 다섯, 32집이 났고요. 여섯, 40넉집, 50, 55, 아홉. 65, 67, 69, 70, 한 70, 이런 석집 정도. 흑집은 꽤 많이 불어났고요. 백은 이곳이 10, 17, 21, 20석집. 자체 여기 집만 38집에 다 들어갔다고 보면 40, 45, 50, 58, 60, 70. 이거는 백도 많이 늘었네요. 여기도 남았어요. 안 돼요. 하나, 뭔가 둘, 셋, 여기서 뭐 큰 사고가 나지 여섯, 않는다면 네. 여섯, 일곱, 여덟. 백이 그렇게 큰 무리를 하지 않았는데도 집을 짓자고 한 것도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두다 보니까 또 이런 집도 생기고 이런 집도 생기고 하는 거죠. 마지막. 네. 하나, 근데 그 정도로만 해도 셋, 지금 바둑이 이렇게 여유 있다는 넷, 것은 다섯, 얼마나 여기서 여섯, 큰 일곱, 실패를 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붙여갖고요. 약간 노리는 것이 있다면 뭐 사실 거의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뭐 특히 돼 있다고 하더라도 찝어도 될 것 같고요. 마지막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냥 확실하게 두네요. 이제 이 뜻은 이제 이렇게 뒀을 때 교환이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이런 형태가 되잖아요. 이 교환이 돼 있으면 끊어서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이 그림이 확실하다고 본 것이고요. 이것이 안 되어 있다면 막상 좀 변화하는 것이 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여지를 줄여버렸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해볼 공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마지막 하나, 둘, 자, 하변이 얼마나 크게 당했는지를 이후 수순을 여섯, 보면은 일곱, 더 느낄 수가 여덟, 있네요. 아홉. 네, 이을 수밖에 없고요. 넘어갔습니다. 심현중 군단이 최근에 바둑에서 이렇게 무기력하게 밀리는 경우가 사실 거의 드물거든요. 반대로 조한승 선수가 사실 그 당시 하변이 굉장히 어려워 보였었는데 정확하게 수익기를 했고요. 네, 여기서 이제 저기엔 실전의 이 판단으로 네. 오늘 승부를 결정을 지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 부분이 좀 찜찜해 보이기도 했거든요. 사실 타협을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았는데 거기서 한 번 더 가서 네, 이 완벽한 수익기를 통해서 네. 그냥 승세를 확보해 버린 거죠. 아홉. 네. 물론 또 술가 잘 되는 날은 뭐 이렇게 좀 강하게 둘 수도 있겠지만 보통 이제 조한승 구단의 성향상 네. 거기서는 한번 좀 이제 멈추고 이 정도로 괜찮다라고 판단하고 뒀을 것 같은데 한 번 더 간 것이 진짜 결정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못 견딜 것 같아요. 중앙이 다시 그냥 끊기게 됐어요. 없어도 지금 안 되는데 이제는 다 두었기 때문에 더 진행시키기가 어렵지 않을까 네. 싶은데요. 생각보다 차이도 너무 많이 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석점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네. 없습니다. 네, 없어요. 이렇게 조한승 선수가 신민준 선수에게 승리를 거둔다면 꽤 큰 승리로 네. 느껴지는데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사실 뭐 오더를 약간 재밌게 짠다고 해서 지금 이길 수 있는 KB리그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늘 오더가 한국물가정부가 약간 재밌었던 것은 그래도 이제 이 승부판이 붙었을 때 조금이라도 이제 그 우세한 느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 판이 사실은 삼국이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역으로 바꿔 말하면 3국에서 이기는 팀이 오늘 승리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는 거죠. 워낙 중요한 판이라서. 이 마지막. 판을 셀트리온이 가져가면 둘, 셋, 넷, 오늘 다섯, 여섯, 굉장히 좀 수월하게 갈 것 같습니다. 여덟, 아홉. 오늘의 오더상 이제 전반전에서 셀트리온이 2승을 가져가게 되면 조금 어렵긴 하거든요. 냉정하게 보면요. 4국에서 이제 신진서 구단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아, 전반전에서 오늘은 이제 과연 이제 1승을 가져가냐, 2승을 가져가냐 이게 굉장히 커요. 워낙 강한 카드이기 때문에. 물론 뭐 안정기 선수가 워낙 네. 좋아서 뭐 승부야 뭐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겠지만 그래도 둘, 신진서 구단이 뒤에서 버티고 있다는 것은 정말 다섯, 상대 팀의 여섯, 입장에서는 일곱, 괴롭죠. 아홉. 뭐랄까요, 뭐 바둑리그 전체 팀이 경쟁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속에서 신진서, 박정환 두 선수만의 또 싸움이 존재하는 것 같고요. 자, 유일하게 지금 전승자는 셀트리온의 신진서 선수와 함께 화성시 코리오 박정환 선수뿐입니다. 네, 뭐 매년 비슷하네요. 두 선수가 항상 다승한 경쟁을 하고 있고요. 성적도 뭐 80% 훨씬 좀 넘어서 거의 90%에 가까운 성적을 매년 올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다승왕 싸움도 치열하고요. 넷, 다섯, 여섯.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면 중앙집이 그렇네요. 손바닥 하나 들어가겠는데요. 중앙집이 2점 잡은 것까지 30집이 났네요. 오늘은 좌변 처리에서도 그렇고 하변 처리까지 마지막 하나, 조한생 선수가 네. 잘 뒀다 이렇게 평가하고 네. 싶네요. 다섯, 뭐 그렇게 사실 뭐 어려운 수를 둔 건 아니지만 여덟, 아홉. 뭐 초반부터 시작을 해서 초반에 이제 이 부분 있죠. 우상기 부분도 뭐 굉장히 알기 쉽게 처리했고 뭐 여기서 승부가 난 건 아니지만 그 모양을 정리하는 네. 이 깔끔함에 있어서 굉장히 수순이 간결했고 여기 전투에서도 뭐 노여지고 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았으나 굉장히 좋은 수순이 나온 거예요. 처리 자체도 깔끔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승부를 거의 결정짓는 한 방을 날렸죠. 사실 하변도 하변이지만 저같이 이제 저급자 입장에서는 이런 판단하는 과정에서의 정리 이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을 이제 조한승 선수가 잘 끌어왔던 것 같고요. 네. 뭐 워낙 주특기기도 하죠. 그렇죠. 뭐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는 데는 워낙 대단한 기사라서 균형감을 맞추고 달인이죠. 그 상황에서의 마지막 하나, 이제 가장 최적의 셋,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섯, 모양을 딱 깔끔하게 여섯, 마무리를 짓는 겁니다. 여덟. 네, 항복까지 받아냅니다. 이건 사실 하변에서 끝났어요. 네. 정말 하변이 결정되고 나니까 돌이키기가 어려웠네요. 지금 초반에 그냥 한 점을 축으로 잡는 얘기를 두 선수가 하는 것 같아요. 아. 신민준 구단이 여기 늘어서 버텼잖아요. 조한승 구단의 제스처로 봐서는 그냥 한 점을 축으로 잡아도 내가 이상한 거 아니야라는 듯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초반 얘기였었군요. 신민정 구단도 지금 그것에 약간 동의를 하는 것 같고요. 하변의 이야기를 나눠보려는 것 같고요. 네. 그 전으로 돌아가네요. 보통은 이런 장면이 약간 그 돌돌이 부딪히고 시간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한승 구단이 조금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자리였는데 거기에서 오히려 이제 승부가 결정이 돼 버렸어요. 예. 가장 강력한 수로 신민중 구단의 이 들어온 돌들을 다 포획을 했습니다. 네. 사실 저는 이 승패를 떠나서 이렇게 복귀를 나누는 모습이 참 좋다고 느껴지는데 네. 두 선수 나이 차이가 17살 차이거든요. 네. 참 웬만한 사회에서는 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기도 쉽지 않은 네. 차이이기도 한데요. 아, 참 생각보다 나이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죠. 자, 바둑은 조한승 선수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자, 복귀는 계속 이어지겠고요. 자, 이렇게 삼국 속기대국 이지명과 일지명 간의 대결에서 조한승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셀트리온이 선취점을 가져가고요. 아, 꽤 큰 승리로 느껴집니다. 네, 오늘 팀 승리에 영향이 굉장히 갈 만한 그런 중요한 승리를 조한승 구단이 거두었습니다. 네, 자, 장고대국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계속 이어지는 대결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